노래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기 혼자 앉아있던 사람은 전직 특전사 출신으로 어깨가 쫙 벌어진 딸의 전 남자친구였던 겁니다. 민준아. 그도 나를 알아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발밑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바지로도 도저히 가릴 수 없을 만큼 거대하게 솟아오른 그 부분의 형태였습니다. 부대에서도 제일 컸다던 그 소문은 거짓이 아니었구나 하고 직감했습니다. 좁은 노래방 방 안에서 서로 말도 못하고 그저 눈만 마주 보고 있던 그 순간 설마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내 인생이 얼마나 뒤엉키게 될지 그때는 아직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내 인생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전 남자친구와 노래방에서 마주친 후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그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니까 꼭 응원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서윤. 5월에 50살이 됩니다. 이혼한 지는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부터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거든요. 처음엔 참았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고 딸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딸 지은이가 내 멍든 자국을 보고 울면서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만 살자라고 말해준 겁니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혼하고 나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겁먹고 가슴 졸일 일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예전보다 훨씬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더군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쓸쓸한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예전엔 작은 옷가게를 운영했었는데 남편 빚을 갚느라 가게도 접고 지금은 동네 마트에서 계산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 월급이 많진 않지만 내 힘으로 번 돈이니까 마음만은 편합니다. 가을이 오면 이유 없이 마음이 텅 비는 것 같습니다. 창밖에서 낙엽이 흩날리는 걸 보고 있으면 괜히 눈물이 맺히곤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들 외로운 거지 뭐 하고 웃으며 말하지만요. 그래도 내겐 딸 지은이가 있습니다. 26살에 입시학원 강사로 일하는 딸. 그 애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애가 있어서 견딜 수 있고 그 애 얼굴 보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몇 달 사이 지은이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슴도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웃고 있어야 하는데 내 탓에 남자 보는 눈까지 잃게 만든 건 아닌가. 그런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지은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민준 오빠랑 결국 헤어졌어. 30살의 민준. 전직 특전사 출신의 어깨가 넓고 티도 큰 남자였습니다. 지은이랑 사귈 때는 자주 우리 집에도 놀러 왔었어요. 함께 밥 먹고 내가 일 마치고 피곤해하면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하면서 일까지 도와주곤 했죠. 솔직히 나도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딸에게 이렇게 든든한 남자가 있어 주니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헤어졌다니. 그렇게 잘 지내던 사이였는데 왜? 설마 바람이라도 핀 거야? 지은이는 한동안 대답을 안 하더니
결국 빨개진 눈으로 고백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너무 커서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 부대에서도 제일 크다고 소문났었대. 근데 나는 내 몸이 망가질 것 같아서 견딜 자신이 없었어. 말을 흐리는 딸을 보면서 나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얼굴이 확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리해서 몸 망가뜨리는 것보단 힘들어도 헤어지는 게 맞는 거야. 겉으로는 딸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묘한 호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니, 대체 얼마나 큰 건데? 부대에서 제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라는 거야? 아,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야? 고개를 흔들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민준 씨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대에서도 제일 컸다는 딸의 말이 뇌리에 박혀버린 겁니다. 몇 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을까요? 어느 날 단 하나뿐인 여동생 유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이는 나보다 5살 어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쌍둥이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나랑 쏙 빼닮았거든요. 내가 전 남편의 폭력을 견디고 있을 때도, 이혼하고 힘들 때도 늘 곁에서 언니 잘못 없어. 언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하고 응원해준 고마운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날 유진이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언니, 미안해. 진짜 마지막 부탁이 있는데. 유진네 집도 요즘 경제 사정이 최악이었습니다. 남편 사업 실패로 빚이 겹쳐서 애들 학원비도 못 낼 정도였대요. 그래서 가족 몰래 룸살롱이랑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오늘 밤 덩치 큰 남자 손님이 꼭 나를 보고 싶다고 지명했는데 몸살이 심하게 나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나랑 언니 진짜 똑같이 생겼잖아. 오늘 하루만, 딱 이번 한 번만 언니가 대신 가줄 수 없을까?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뭐,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그런 건 절대 못해.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울먹이던 유진이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나를 믿고 울먹이는 동생.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동생 생각을 하니 가슴이 막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결국 나는 깊이 한숨을 쉬고 유진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야. 진짜 오늘만이고 다시는 이런 부탁하지 마. 알았지? 유진이 시킨 대로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평소엔 절대 안 하던 진한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이 낯선 내 모습이 비쳤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입다니. 하지만 아직은 조금 봐줄 만한가? 마음을 다잡고 지정된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옳은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노래방 복도는 어두컴컴했고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노래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유진이 알려준 방 앞에 섰을 때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다 놨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있던 사람, 그건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이도 내가 나인 걸 알아채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맥주잔을 들고 있던 손이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을 잃고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나는 황급히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도망칠 수도 없었으니까. 소파에 앉았지만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계속 맥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져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아, 지은이랑 사귈 때도 이런 데 자주 왔었어. 민준이가 황급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지은이랑 헤어지고 나서 매일 술만 마시고 있었더니 친구가 거기 한번 가보라고 권해서 진짜 저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변명을 한 뒤 그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번에 처음으로 도우미를 불렀을 때 어떤 여성이 들어왔는데 어머님이랑 너무 똑같이 생기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날 이후로 그 얼굴이 잊히질 않아서 혹시 그분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오늘도 반은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 사람이란 나랑 쏙 빼닮은 여동생 유진이었던 겁니다. 민준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술이 조금 들어가서인지 평소보다 말이 많아져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은이보다 어머님이 더 좋았어요. 처음 뵀을 때부터 쭉요. 지은이 집에 놀러 갈 때마다 늘 마음 한구석에 어머님이 계셨어요. 지은이한테 미안하지만 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보다 20살이나 어린 청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민준아, 너 취한 거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안 취했어요. 저 전직 특전사예요. 소주 서너 병 마셔도 끄떡없어요. 진심이에요. 민준이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진지해서 나도 모르게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좁은 노래방 방 안에 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민준이가 노래를 틀었습니다. 슬로 템포의 발라드였습니다. 어느새 우리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중얼거렸지만 민준이는 이미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키스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더 격렬하게. 민준이가 날 끌어안았을 때 나는 경악했습니다. 바지 너머로 전해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그 존재감. 딸이 말했던 건 거짓이 아니었구나. 아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던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클 수 있는 건가? 순간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만약 이 사람과 정말 하나가 된다면.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서윤 씨, 어제 정말 죄송했습니다. 술 때문에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준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일할 때도, 집에서 TV를 볼 때도 문득문득 그날 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내가 먼저 민준이에게 연락하고 말았습니다. 민준아, 잘 지내? 만나서 커피라도 한잔할래? 1시간 뒤 우리는 동네에서 좀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남의 눈을 피해야 했으니까요. 서윤 씨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그냥 서윤이라고 편하게 불러. 그럼 서윤 씨. 어색하게 시작된 대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준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
부대에서 제일 크다고 유명했던 시절의 웃긴 에피소드. 내 젊었을 때 이야기까지.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나고 며칠 뒤 민준이는 차를 몰고 멀리 떨어진 강릉 해변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우릴 모를 거예요. 백사장을 걸으면서 민준이가 슬며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놀라서 손을 뺄까 생각했지만 그냥 두었습니다. 너무 따뜻했거든요. 서윤 씨는 뭘 좋아하세요? 나? 글쎄 요즘은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게 정신없어서.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거.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영화 보는 거. 전 남편이랑 살 때는 영화관 한 번도 제대로 못 갔어. 늘 돈 없다고 했거든. 그럼 영화 보러 가요. 민준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 다음 만남 때는 교외에 있는 작은 영화관에 갔습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민준이는 계속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날 밤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가슴 설렘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자로서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카페에서, 해변에서, 공원에서. 늘 남의 눈을 피해 멀리까지 가야 했지만 그것도 나름의 스릴과 애틋함을 동반한 기쁨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내일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멀리서 기다렸다가 차로 데리러 오기도 했습니다. 서윤 씨, 오늘 피곤하셨죠? 손님이 엄청 많았어. 그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민준이가 데려간 곳은 산 근처에 있는 숨은 맛집 같은 식당이었습니다. 거기서 둘이 식사하고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은 민준이가 갑자기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 서윤 씨 드리고 싶어서요. 새빨간 장미였습니다. 전 남편한테는 꽃 한 송이 받아본 적 없는 꽃이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우세요? 기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기쁜 거야. 바보야. 민준이가 날 꼭 안아줬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을까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여행 간다고 했습니다. 엄마, 내일 밤 늦게 들어올게. 친구 하나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일단 전화할게. 지은이가 집을 나가고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있으니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내 손은 이미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집 형광등이 나갔는데 시간 되면 와줄 수 있어? 문자를 보내고 나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은 아무 문제 없이 켜져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민준이가 왔습니다. 공구 상자를 들고. 서윤 씨, 어디가 나간 거예요? 저기, 거실 형광등이. 민준이가 의자를 갖다 놓고 올라갔습니다. 천장 쪽을 살피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거 전혀 문제 없는데요. 그래. 아까는 분명히 깜빡거렸는데. 민준이가 의자에서 내려오면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불룩 솟아오른 팔 근육, 넓은 어깨, 그리고 바지로는 도저히 가릴 수 없는 저 거대하고 선명한 형태의 부풀어 오름. 눈을 돌리려고 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뒤쪽으로 갔습니다.
서윤 씨. 민준이가 날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민준이가 날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응시하는 시간이 얼마나 이어졌을까요? 민준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내 손은 이미 민준이 옷자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격렬한 키스가 시작됐습니다. 소파로 쓰러지면서 옷이 하나씩 또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민준이의 손이 내 몸을 더듬고 나도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곧 선을 넘을 것 같았습니다. 이성이 완전히 녹아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삐비, 현관전자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둘은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엄마, 친구가 역시 몸이 안 좋아서 돌아와. 문이 와락 열리며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어질러진 옷, 얼굴이 새빨개진 채 소파에서 황급히 떨어져 앉은 나와 민준이. 지은이 표정이 보는 사이에 일그러져 갔습니다. 이게 뭐야? 아, 지은아. 이게 대체 뭐냐고. 엄마, 미쳤어. 지은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있던 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딸의 전 남자친구랑. 그것도 우리 집에서. 엄마, 그래도 사람이야. 지은아, 잠깐만. 얘기 좀 들어봐. 듣기 싫어. 징그러워. 역겨워. 민준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벽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울면서 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쾅. 문 닫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습니다. 민준이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서윤 씨, 죄송합니다. 저 가볼게요. 그렇게 민준이는 나갔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은이는 나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차려 나도 먹지 않고 매일 아침 내 얼굴도 보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동네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 씨네 딸 전 남자친구랑 그런 사이였대요.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20살이나 어린 남자애하고. 귀에 들어왔습니다. 듣기 싫어도 다 들렸습니다. 민준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윤 씨, 제가 지은이한테 가서 사과할게요. 제 책임이에요. 오지 마. 더 상처만 줄 뿐이야. 그리고 민준아, 우리도 연락하는 거 그만두자. 이러다간 너도 나도 지은이도 다 망가져.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이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나는 마트 근무 시간을 늘렸습니다. 집에 있으면 지은이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냥 TV를 멍하니 보다가 잠들기만 하는 날들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힘들게 지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공사장이랑 택배 일을 두세 개씩 뛰면서 몸은 더 단단해졌지만 표정은 늘 어둡다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재래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야채 가게 앞에서 민준이와 마주쳤습니다. 민준이도 날 봤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먼저 돌아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서윤 씨, 잠깐만요. 조용한 곳으로 가자며 민준이가 근처 작은 찻집으로 날 안내했습니다. 민준이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그날 이후로 매일 후회했어요.
이게 그냥 비정상적인 욕망인 건지, 진짜 사랑인 건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어요.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민준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상하게 다른 사람 얼굴은 안 떠올라요. 서윤 씨 얼굴만 계속 생각나요. 서윤 씨 목소리, 웃는 모습, 나눴던 대화까지 전부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알아요. 지은이한테도, 동네 사람들한테도. 그래도 한 번만, 천천히 진짜 진지하게 사귀어 보는 건 안 될까요? 서윤 씨도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신다면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도 모르겠어. 그날 이후로 내 생각 안 한 건 아니야. 근데 이게 그냥 황혼의 열정 때문인 건지,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지, 그럼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한 번 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지은이는 어쩌려고? 지은이가. 알아요. 저도 무서워요. 근데 서윤 씨 없이 사는 게 더 무서웠어요. 민준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고. 나이 차이도, 주변 시선도 상관없이 나는 이 청년이 좋았던 겁니다. 시간을 줘. 조금만.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윤 씨. 딱 하루만 아무도 우릴 모르는 곳에 가서 정말로 우리 마음이 뭔지 확인해 보는 건 어때요? 한참 고민했습니다. 안 되는 일인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민준이를 다시 만나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은이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엄마 이번 주말에 바다 쪽으로 가서 좀 쉬다 올 거야.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날 봤습니다. 내가 화낼까 봐 숨겼는데, 민준이랑 마지막으로 정말로 우리 마음이 뭔지 확인하고 오려고 해. 엄마, 진짜 정신이 나갔어? 아니야. 엄마도 진심이야.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확실히 하고 올게. 지은이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한마디만 했습니다. 엄마, 돌아올 때는 엄마가 후회 안 할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대신 나한테는 미안해하지 마.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민준이와 나는 속초 바닷가에 있는 작은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둘 다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도 됐습니다. 펜션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서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 씨. 처음 서윤 씨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아요? 지은이네 집에 처음 놀러 갔을 때요. 어떤 느낌?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했어요. 힘들어도 웃고,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고, 그런데 가끔 눈빛이 외로워 보여서 그게 제 마음을 계속 두드렸어요.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 씨도 외로웠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딸이 있어도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눈물 나는 날이 많았거든. 민준이가 날 꽉 안아줬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지금껏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이 품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펜션 방엔 파도 소리와 낮은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민준이가 부드럽게 내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윤 씨, 사랑해요. 진심으로. 나도 사랑해. 민준아.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연인처럼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둘은 그렇게 하나의 침대에서 밤을 함께하며 서로의 뜨거운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오랜 시간의 외로움이 채워지고 처음으로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실감, 충만한 행복감을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바다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고 나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과 내가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오늘이라는 하루만을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한 추억으로 남겨야 할까? 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딸 생각도 나고 동네 사람들 눈도 무섭습니다. 20살 나이 차이도 걱정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50살이 돼서도 이렇게 가슴이 설렐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뜨고 내 옆으로 왔습니다. 뭘 생각하세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모르겠어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민준이가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도. 우리는 함께 백사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해서 가슴 설레는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군요. 다만 그 사랑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와 책임을 남기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시작한 관계가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솔직한 대화와 정직한 선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딸의 전 남자친구이면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는 20살 연하의 남자를 과연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면 이 사랑을 여기서 끝내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의견이든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